자, 2023년 6월 응시했던 지방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답안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먼저 부르지 않고 1번부터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걸로 그죠? 알고 계시죠? 아마 기출문제 풀이도 역대 최고가 아니죠. 최소의 시간으로 아마 풀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근데 굳이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 하면은 구석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요지가. 그죠? 그래서 특히 또 거기에다가 아슐리안형 계통이라고 했어요. 아슐리안형 계통의 주먹도끼 다 아시겠지만 그냥 설명을 굳이 좀 드린다면은 위쪽은 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아래쪽은 좀 뭉툭한 이런 형태. 한 개를 가지고 두 개의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고 구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죠. 2번에 있는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가운데가 화덕이 있고요.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화덕은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라서 어쨌든 화덕이 움집 내부에 있는 거 신석기 움집하고 그리고 청동기 움집하고 둘 다가 되겠고요. 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을 한 것은 구석기 때만 토기가 없어요. 나머지 다 토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석기 이후 시대가 되는 거고 4번에 구릉의 마을을 형성을 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청동기 시대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개경한도에 반대를 했고 진도를 근거지로 옮기면서 항쟁을 했다 하니 최후 정권 때 만들었던 삼별초가 되겠고요. 삼별초의 구성에 보면 원래 이 최후가 삼별초를 처음 만든 이유가 밤에 도둑을 잡기 위한 야별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야별초가 수도 개경을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개경이 크다 보니까 좌별초, 우별초로 나눈 거예요. 좌별초, 우별초 거기에다가 플러스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을 하거나 또는 도망온 그런 이제 사람들끼리 모인 군대 신의군 합쳐서 우리가 삼별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1번에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대는 여기는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그 다음에 2번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는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고 여진을 정벌을 했던 4번 양계지방에서 이 양계가 나왔으니까 일단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 5도 양계인데 5도에 파견된 군대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입니다. 주진군.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저하고 학원에서 동영 모의고사 풀 때 이 사료가 나왔더랬어요. 뭐였냐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입니다. 일본 세력이긴 하지만 서양의 적하고 진배 없다. 그러니까 외양 일체론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최익현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 키워드고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오늘 배웠죠.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한글판, 영문판 나온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특징 한번 볼까요? 제국신문 특징이 뭐였어요? 순한글신문. 그래서 여성들이 주 독자층. 한성숭보, 최초의 신문, 우리나라 최초 발행했던 신문,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 신문, 10일마다 나오는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 장지연의 시라 방송대국이 실려있는 그 신문. 그렇게 되는 거지. 자, 5번.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삼국의 역사서로 고구려에서는 유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신집 5권이고 그 다음에
고흥의 서기는 백제인데 이런 백제의 역사서와 신라의 역사서는 전부 다 언제 발행을 하느냐? 공통점이 전성기 때죠. 여러분들이 전성기 황제라면 역사서 발행 안 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기록에 남겨야지. 그래서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근초고왕이 전성기이고 그 다음에 나의 거칠부의 국사는 진흥왕이 됩니다. 1번 국호를 남부로 바꾸었다. 어느 분입니까? 성왕.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침류왕이죠. 침류왕. 3번 화랑도 국가조직으로 개편. 여기가 바로 진흥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병부를 처음 설치를 하고 군권을 장악을 했다. 병부 설치. 군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 왕이 어디를 침략을 하냐면 금강가야를 정벌을 했거든.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실제로 이 5번 문제도 쉽지만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이 선지를 보고 어느 왕인지 아주 손쉽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그냥 기본기니까. 자, 6번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우선 자, 사택지적비가 뭐냐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난 늙어가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인생무상 늙어감에 대해서 약간 한탄하는 그런 느낌의 비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적은 거냐면 의자왕 시기입니다. 의자왕 시기에 지적이라는 분이 지적이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적은 글이 새겨져 있는 비석. 그래서 사택지적비고요. 옆에 있는 백제가 영산강유역이 거의 나주 지역이 있는 데까지인데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백제의 고분이라든지 백제의 고분 그리고 백제 시대 때 썼던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이 비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 이제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화랑 친구 2명이서 임신년에 서약을 약속을 한 돌이죠. 그 서약이 뭐였냐면 우리 3년 안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마스터하자. 그러니까 유교, 경중 우리 3년 동안 공부해서 다 마스터를 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한강의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 땅이 내 땅이다 하고 세운 비석. 그래서 진출한 거. 호명 그릇은 신라의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호명 그릇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라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밑바닥에 글씨가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명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호명 그릇은 메이드 인 고구려야. 메이드 인 고구려인데 신라의 왕족 또는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고구려랑 신라가 교류를 했으니까 메이드 인 고구려 그릇이 신라에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고구려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호명 그릇을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장수왕이 만들었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돼. 광개토 대왕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첫 일주기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기 때입니다. 각국에 우리 고구려와 관련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애도해 주세요 하고 각국의 사신들이 왔어요. 그럼 이제 왔는데 와서 이제 아버지 이제 1주년 제사 딱 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이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를 싸준 답례품의 하나가 호명 그릇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을 들고 간 신라의 귀족이 애지중지하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여왕 사망했잖아요. 그 여왕과 관련된 그릇을 하나 영국 국왕으로부터 받았어. 집에 애지중지하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다가 이 귀족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혹시나 이 귀족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이 밥그릇도 같이 묻어다오 했을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그릇을 애지중지 하시더라 무덤에 같이 넣어주자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구려와 신라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게 1번이 되고